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국제타워 명상 스테이 이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늦가을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점점 더 날씨가 가을의 낙엽이 다 떨어지면서 왠지 스산함이 느껴지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오늘 아시는 분과 차를 한 잔 먹으러 찻집에 갔습니다. 자, 이 명상을 시작하면서 차와 굉장히 인연을 많이 맺게 되고, 차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과 또 인연을 많이 맺게 됩니다. 왜 이 차와 명상이 굉장히 또, 한 세트처럼 잘 어울린다 할까요? 자, 그런 어떤,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사주 공부하기 이전에, 오늘은 기축일지를 할 겁니다. 자, 사주 공부하기 이전에, 자, 차와 커피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와 커피는 아주 극명하게 다른 음료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커피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전 세계인 모두가 또 좋아하는 품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차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는 좋지만은 그렇게 대중이 좋아하는 어떤 음료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차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지만은, 자, 이제 이 차를, 특히 이제 차를 먹으러 가게 되면 굉장히 뭔가, 딱딱한 분위기를 계속 제가 느끼게 돼서 왠지 내가 내 돈을 주고 차를 먹는데도 뭔가 불편함이 자꾸 느껴진다. 자, 이런 느낌을 저는 계속 받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정말 편안하게 지인들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온전하게 이렇게 뭔가를 잘 즐길 수 있는데, 차라는 것을 이렇게 특히나 아는 분들 이를 위주로 가게 되면은, 자, 그 찻집에 주인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차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차가 어떤 종류의 차가 있고, 어떤, 품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자, 커피와 차를 두고, 차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자기들만의 자부심이 있는 것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편한 점은, 차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 개인적인 사생활 얘기보다는, 자, 차를 먼저 중심에 놓는다는 거죠. 차가 이제 주인공이 되고 사람이 이제 이 아웃사이더로 밀려나는 느낌입니다. 자, 오늘도 어찌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자,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차에 대해서 이름이 정말 생소한 이름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생뚱맞다라는 느낌을 없지않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차가 몸에 좋다는 거 알지만은, 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뭐 안부 정도 얘기를 나누고 또 그런 주제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고객이 물어봤을 때 이 차는 종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차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자리에 앉자마자 계속 그렇게 차를 위주로 얘기를 하고 몇 년도 산 차를 먹는 방법의 법도에 대해서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왠지 정말 무겁다,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자, 그래서 차가 왜 아직도 대중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 어떤 차를 이렇게 취급하시는 분들의 의식의 상태가 너무 좀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차를 설명을 하실 때에도, 자, 고객이 이 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짜고짜 차에 대한 얘기부터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찻집을 가거나 커피를 먹으러 간다는 거는 인생에 약간 이 휴식을 취하고 싶기 때문에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찻집에 특히나 가서 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왔다는 느낌, 자, 그런 걸 받다 보니까, 또는 차에 대한 법도를 모르기 때문에 한 소리 듣고 왔다는 느낌을 또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무겁게 만든다. 자, 차를 하시는 분들은 제발 그렇게 좀 차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고객이 물어본다면, 자, 이 차는 어떻습니까? 이런 차는 어떻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지만은, 이게 큰 단점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차가 더 위대한지 커피가 더 위대한지는
자, 양날의 칼날과 같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차가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커피가 굉장히 멋진 이제 또 기호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멋스럽게 아주 대중성 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특히나 차도 커피처럼 조금 가벼워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차를 취급하시는 분들의 어떤 태도에서 굉장히 차를 무겁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발 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우리 사사로운 인간관계,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인간관계부터 돈독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왠지 차를 하시는 분들 보면 고집이 참 센 사람들이 많구나. 자, 이런 느낌을 굉장히 자주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같은 생각일지 아니면 나는 다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성 있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무겁게 차가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차가 무겁게 표현되는 것은 차가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차를 취급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자세가 그렇게 차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와 커피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 사주, 자, 오늘 기토일간, 자, 처음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기축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축일주는, 자, 축토 지장간에, 자, 개신기라는, 자, 아주, 습기가 많은, 자, 물기가 많은, 자, 이런 이제 땅을 가지고 있죠. 자, 철분도 들어있고, 자, 나무 한 그루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땅입니다. 그렇죠. 자, 기토라는 에너지 자체는, 땅이 큰 땅이다, 큰 산이다 하기보다는, 자, 작은 언덕 또는, 논밭, 전답. 자,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무토의 에너지와 기토의 에너지가 다른 것은 무토는 아주 큰 산, 자, 광활한 대지, 자, 남자의 품과 같은 어떤 광활함이 있다면은, 자, 기토라는 에너지는 어머니의 모성과 같은 앙증맞으면서 뭔가 포근하게, 자, 그런 이제 느낌이 있는 게 기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축일주는 실롱형이다 해놨죠. 자, 기축일주 왜 실롱형일까? 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겨울에 소가 밭갈이 하는 형상으로, 자, 겨울에 소가 밭갈이 하는 형상으로, 자, 축으로 이제 기토죠. 그렇죠. 자, 축이라는 이 소라는, 자, 어떤 물상으로 또 표현을 했는데, 자, 겨울 소가 밭갈이 하는 형상으로 떼내주는 후회를 하는 사람이다. 겨울은 밭갈이가 할 때가 아니고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휴지기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다음 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자, 땅이 굉장히 바빠지는 시기죠. 자, 모든 수기가 땅으로 다 들어가고 내년을 위한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하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겨울에 이제 손을 물고, 자, 논밭에 나와서 밭갈이를 시작한다. 굉장히 생뚱맞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뭔가가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떼내준 후회를 한다. 아우, 진작 내가 일찍 갈았을 걸. 자,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멍하다. 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드네요. 자, 우리도 아무리 좋은 우리의 재료가 있지만은, 자, 그 재료를 언제, 어느 시기에 써야 될지, 자,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공부라는 것도, 그 때가 있습니다. 쓰일 때, 제때, 적재적소에 쓰일 때 그 공부가 정말 멋지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무기가 어디에서 가장 멋지게 쓰일까? 자, 그 때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냈을 때, 자, 우리가 노력한 노력이 굉장한 결실을 거두는, 자,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축일주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장자와 장녀의 인연이 깊고 부모 제사를 모실 수 있다. 자, 장자와 장녀의 인연이 깊어 부모 제사를 모실 수 있다. 자, 특히나 토일간 같은 경우, 토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묵직하고 진중하고 뭔가 이 책임감 있는, 자, 이런 이제 성정을 보이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주에 이렇게
축토를 깔고 있다면은, 자, 장녀, 장자, 자, 이런 이제 집안에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꼭 장녀나 장자가 아니더라도 집안에 내가 그런 어떤 어깨에 짐을 멜 수 있다. 자,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제사를 내가 모신다. 자, 축토 자체가 화개살로서 굉장히 이제 영적인 조상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왠지 이 토일간들, 특히나 토가 많은 사주들 보면은 굉장히 이 제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굉장히 의무감을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마치 이제 그 제사를 책임져야 될 것처럼 그런 이제 에너지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축중 신금으로 인해 간목이 유입되기 힘들고 남편이 외부로 돈다. 자, 기축이라는 에너지가 기축일주가 여자라고 치면은, 자, 여기서는 남편, 관이, 간목이나 또는 을목이 되겠죠. 특히나 이 간목같이 큰 나무, 양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땅의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더 생존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을목인 음목, 자, 이런 남편을 만났을 경우에는 그래도 간목보다는 낫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목 남편이 예를 들어서 기축의 남편이 되었다 할 때는, 자, 이 남자는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왠지 항상 밖에서 떠도는 남자처럼 밖에서 모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 집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잠만 자는 공간이다 할 정도로, 자, 너무 이제 집에 무관심한, 자,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부부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자, 이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의 에너지, 생명체의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지켜본다면은, 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겠죠. 왜 저 남자는 저렇게 겉돌까? 왜 저렇게 집을 등한시할까? 라고 우리는 불평만 할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저런 에너지가 흐르고 있구나.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신다면, 자, 내가 만약에 여자 입장이라면,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남자를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떠도는, 자, 남자를 보면은 정말 화가 나겠죠. 자, 이럴 때 정말 부부 사이에 큰 금이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자, 그 어떤 내가 행동하는 선택의 상황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내가 맞이할 때 내가 생각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선택뿐만 아니라 좋은 자를 만남으로써 그 외에 조금 더 넓은 바운더리 상황에서의 선택을 내가 또 한번 들어봄으로써 더욱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기축일주, 자, 오늘은 임묘진, 자, 봄의 계절로 한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축일주가 임묘진이라는 봄의 계절에, 자, 임했습니다. 자, 봄에 태어난 기축일주입니다. 임목, 묘목의 계절, 목의 계절, 임묘, 진월. 자, 기축이 인월과 묘월. 자, 봄이라는 에너지 자체는 목의 계절입니다. 목이 강한 계절이죠. 그리고 계절상으로 보면은 축토라는 자, 이 온 땅이, 자, 이제 인중에 병화가 들었기 때문에, 자, 이게 녹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땅이 서서히 이제 풀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봄, 오곡이 풍성하여 재물에는 어려움이 없고, 자, 오곡이 풍성하여 재물에는 어려움이 없고, 자, 기토 입장에서 재물은, 자, 토, 극수, 수죠. 자, 수, 그리고 재물. 재물은 수고, 오곡이 풍성하여. 자, 이 말은, 자, 인목이라는 나무가, 자, 그래도 이 토라는 넉넉한 에너지를, 지금 기축이라는 넉넉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장간의 인목이 무토, 병화, 간목입니다. 자, 그래서 넉넉한 에너지, 넉넉한 땅을 가지고 있고, 조후도 지금 따뜻한 상태에, 자, 축토에 이제 그 개수, 자, 이런 물들도 이제 살아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목 자체가 굉장히 풍성한 곡식을, 자,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란 자체도 지금 인목이라는 에너지로 인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자, 물에도 지금, 자, 물이 재물입니다. 자, 그래서 물의 기운도 살아나기 때문에 재물에는 어려움이 없더라. 재정적인 문제가 괜찮다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진월에 태어난다면, 자, 여기서 저는 진은 적지 않았는데,
자, 진월에 태어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진월에 태어난다면 축진파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축토와 진토가 파살에 이르게 됩니다. 자, 축진파살에 이르면 허리가 아프다. 그렇죠. 여자는 인기 있는 여성으로 문 남성이 다 좋아한다. 자, 이 토일관들은 거의 다 진술, 충미, 지지에 자, 4개의 토가 있습니다. 거의 다 충을 하죠. 진술충, 충미충. 자, 이런 식으로 축술형, 자, 형살, 충살.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부딪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토 자체는 우리 몸에서 중심부, 자, 허리에 들어가고 위장, 비장에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나의 사주에 토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또 대운이나 세운이나 자, 이런 운에서 이 토가 또 올라온다면은 허리 쪽으로 충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또 허리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주시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자는 인기 있는 여성으로 문 남성이 다 좋아한다. 자, 임묘신 월에 자, 여기서 보면은 기축이라는 여자가 예를 들어서 임모, 자, 이 봄의 모광절입니다. 그렇죠. 목기가 왕성한 계절입니다. 자, 이렇게 목기가 왕성할 때는 자, 이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자, 남자 관성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에게 인연이 되더라. 남자한테 인기가 많더라. 자, 이런 겁니다. 자, 여자한테든 남자한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성이 이렇게 운에서 들어올 때,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운에서 들어올 때 아무래도 남자, 여자 인연을 많이 맺게 되더라. 자, 그런 게 사주상에 보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고 어떤 여자가 좋은 남자를 만나느냐는 자, 관성이 온대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재성운이 온대해서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때 들어오는 관성이 나에게 좋은 에너지로 역할을 할 때는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고, 자, 그때 들어오는 에너지가 재성이라는 에너지가 좋은 역할을 했을 때 나의 아내는 굉장히 나에게 복을 주는 여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관성이 왔다 재성이 왔다 해서 나에게 좋은 인연이 배우자가 온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관성과 재성의 운을 받게 되면은 자, 그때는 아무래도 남자 인연, 여자 인연이 다른 해보다는 많이 들어온다라고 알고 계십시오. 자, 이제는 기축, 일축, 자, 사오미 계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축이 사오미, 자, 여름입니다. 사화, 오화, 미토, 자, 사오미 계절이죠. 자,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염천철이라 자, 이제 굉장히 이렇게 화염이 많은 계절입니다. 화염이 이제 극도로 올라오는 계절입니다. 염천절이라 밭에 물이 부족하여 자, 매사에 재물 욕심이 많고, 자, 여기서 화가 강해진다는 것은 여름이라는 이 계절은 수기의 증발, 자, 굉장한 갈증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여름 되면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듯이 자, 이 수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특히나 기축일간이 이렇게 사오미 계절을 만났을 때 수라는 재물, 자, 재성, 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도 되고 재물도 됩니다. 자, 굉장히 갈증이 많이 난다는 거죠. 자, 돈 하는 사람, 또는 남자가 여자 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 시기에 굉장히 또 심해지는 시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증나는 여름에 내가 여름을 맞이했다면은 자, 그 어떤 돈에 대한 욕구, 여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돈을 잘 안 쓰는 사람이며 인물을 떠나서 돈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 자, 돈이 지금 수라는 에너지가 메마르기가 참 좋은 조건입니다. 그렇죠? 자, 수라는 에너지가 메마르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마음의 심리 상태에서는 항상 불안합니다. 자, 이 돈에 대한 부족함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하고 왠지 자린고비로 변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환경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마음이 넉넉하고 왠지 돈이 풍요롭다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풍요롭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항상 돈이 이제 쪼달리고 항상 돈의 줄이 간단하다고 한다면은 항상 돈에 쩔쩔쩔 매고 벌벌벌 떨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 기축일주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또 여자를 좋아하는데 돈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 이 사람은 얼굴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돈 많은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여자만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여자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가지고 또 오늘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우리 회원분들과 자, 나이가 들어서 특히나 재혼을 하시는 분들 50이 넘으신 거나 아니면 60이 넘으신 분들이 재혼을 하실 때 자, 첫 번째 조건에 돈 많은 남자를 많이 1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물론 그것은 나이가 이제 또 황혼역에 이르렀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 돈 많은 남자를 조건에 1위에 올려놨다면 자, 그런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조건을 가진 여자가 되는가부터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조건이 미달인데 내가 원하는 남자는 돈 많은 아주 에너지가 강한 남자를 나는 원합니다. 자, 이것이 맞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초혼이든 재혼이든 자, 정말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 자, 아주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은 자, 나부터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너지는 끼리끼리죠. 항상 끼리끼리입니다. 같은 급으로 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을 원한다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내가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을 원한다면 내가 돈은 가질 수는 없지만은 내가 지금 돈 많은 사람 될 수 없지만은 나의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의 파워나 나의 어떤 지식의 파워나 자, 이런 것을 내가 갖춤으로써 그 돈 많은 사람과 비슷한 이제 급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의 에너지가 되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거울을 봐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사람인데 자, 나는 큰 에너지, 돈 많고 멋진 남자를 바란다면은 자, 그것은 평생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도 제가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 했지만은 자, 여러분들 노력해야 됩니다. 자,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이 그만큼 없다 치면은 나는 그만한 또 돈과 대적할 수 있는 자,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 아니면 지식적인 어떤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노력하고 준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 돈 많은 남자가 나를 향해서 달려온다. 자,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기꾼입니다. 왜냐면은 나의 에너지에 빛의 룩스만큼 달려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둡고 칙칙한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점핑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칙칙하고 어두운데 나를 향해서 백마탄 왕자님이 달려온다. 자, 그분은 자, 멀리서 보면 흰 백마를 타고 있는 왕자님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와서 내 앞에 딱 서면은 자, 새까만 자, 당나귀를 타고 온 굉장히 불쌍한 그런 남자 사기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백마탄 왕자님을 내가 간절히 기대한다면은 자, 내 마음이 지금 천사와 같은 자, 선녀와 같은 자, 그렇게 맑고 강한 에너지로 지금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오미 계절에서 자, 신유술월로 가겠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은 모든 여성의 로망입니다. 자, 원하지만은 다 가지지 못했죠. 자, 가지지 못한 이유 자, 한번 지금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내가 백마탄 왕자님을 과연 대적할 수 있는 에너지인가? 자, 그렇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항상 힘내십시오. 저도 그러겠습니다. 자, 기축일주 신유술월입니다. 신유술월. 금기가 상당한 계절입니다. 땅속에 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 돌산이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온도도 내려가고. 자, 유금을 보나 신금을 보나 유금을 보나 신금을 보나 자, 재혼해서 잘 사는 사람으로 초혼 실패 수가 많다. 자, 재혼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초혼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 자, 기축이 예를 들면 여자일 경우에 자, 이렇게 돌이 많고 자, 한습하고 찹찹한 이런 기분 속에서 자, 나무라는 관이라는 남자라는 이 에너지가 굉장히 나쁜 조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남자와 결혼을 했대도 온전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운의 흐름이 또 어디로 가느냐가 참 중요하지만은 자, 이럴 경우에는
초혼은 실패할 확률이 참 높더라. 예를 들어서 대운이 따뜻한 뭐 하대운으로 흘러갈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이 금기도 약간 높고, 자, 수기도, 얼려있던 수기도 이렇게 풀리면서, 자, 그때 들어오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 재혼으로서 두 번째 인연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연, 초혼에서는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 내 땅이 너무나 부실한 땅이다. 자, 땅의 그 퀄리티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굉장히 가격이 낮은 땅이다. 누구도 이 땅에 나무를 심고 싶어 하지 않는, 자, 그런 어떤 버려진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땅에서 어떤 작물이 성과가 거둬내고 꽃이 핀다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꽃을 피우고 작물을 성과를 내고 싶다면은 땅부터 먼저 개간해야 된다. 돌도 걷어내고, 자, 어떤 태양이 들어온다면 촉촉한 땅으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있네요. 자, 여성은 자식이 있는 남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성은 자식이 있는 남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여성은 자식이 있는 남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기축이라는 일주가, 자, 여자일 경우에 남자가 목입니다. 그렇죠? 이 남자의 자식은 금이죠. 자, 남자를 극하는 게 이제 남자한테는 자식이니까. 자, 그래서 금이라는 자식, 목이라는 남자의 자식, 자, 금과 목 치명적입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금이 많아서 지금, 자, 축중에도 신금이 들어있고, 자, 여기 신금, 신유술월에 금의 계절에, 자, 여기서 남자를 만났는데 재혼을 해도, 예를 들어서 혼자서 이렇게 싱글로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사별을 했다든가, 아니면 또 자식이 뭐 아예 출가를 다 하고 멀리 떨어져서 산다든가, 자,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또 자식이 아직 돌볼 자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식이 아직도 애를 먹여서 가까이서 있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재혼을 해도 힘들다. 여자가, 재혼하는 여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신유술월, 특히나 이 신유술월, 그리고 지지에 축토라는 이 금기가 있는 땅에, 자, 금기가 있어서, 자, 내가 골병이 되는 지금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재혼을 해서 남자의 그 자식이 있는 아이를 좋아한다? 자,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자, 아마 이럴 경우에는 두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맞아도 자식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재혼은 두 사람의 마음보다는, 자, 이 자식이라는, 자,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많이 깨어지더라.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는 기축일주가 해자축월로 가겠습니다. 겨울입니다. 자, 해자축월의 기축입니다. 해자축월. 완전히 얼음판이네요. 자, 얼어붙은 땅입니다. 시베리아. 자,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차다. 이 세 글자만 지금 딱 봐도 어떤 육친, 자, 오행의 어떤 에너지들이 여기서 많이 적응하기 힘들겠구나. 자, 이런 느낌이 딱 나옵니다. 그렇지? 이 세 글자가 지금 너무 강하게, 또 해자축, 자, 여기서 해자축으로 또 굉장히 강한, 자, 겨울에 수의 에너지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해자는 수국을 하여 동지를 빼앗아가는 형상으로, 자, 여기서는 해월이다 치면은, 또는 자월이라 치면은, 자, 해자축, 자, 여기 토라는 에너지 자체가 이제 해자축, 자, 수라는 에너지, 수국으로 삼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동지를 뺏긴다. 자, 기토 입장에서는, 자, 여기가 비견인데, 자, 이 비견, 나의 형제, 자매, 친구가, 자, 해자축이라는 수 기운으로 삼합으로 해내서 수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이제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냐면은, 자, 배신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자, 동료를 뺏기고, 실컷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많이 가르치고 해서 실력을 다 이렇게 오픈하고 공개를 하고 같이 함께 공유를 했는데, 자, 이것을 갖다가 스파이처럼 팔아먹는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나의 등에 칼을 꼽는, 자, 어떤 배신 행위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나한테 좋은 이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상황에서,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너무 적으면 항상 구설수가 많다. 노력에 비해서 돌아오는 것이 너무 작다. 자, 이렇게, 자, 얼어붙은 땅에서, 자,
자, 노력이 결실이라 하면 재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재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입니다. 재성, 재. 자, 결과물. 자, 토국수. 수라는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재가 강하겠네. 재가 힘을 받네. 재가 많겠네가 아니죠. 자, 여기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중화를 잘 이루고 가느냐. 자,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직업운이나 결혼운이나 재산, 자, 여러가지 건강, 여러가지 인간관계, 가장 좋은 형태를 보일 때가 중화된 상태입니다. 둥글둥글한 상태. 자, 우리 온도에, 몸의 온도로 생각하면은 37도를 정확하게 유지했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처럼 중화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재성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지만은 여기서는, 재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실패가 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을 가질 수 없더라. 결과가 없다는 것은 재성. 자, 재성은 결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다. 아무리 뛰어도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오히려 못하다. 자,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자축 삼합이 됐지만, 자, 삼합 재성운이 됐지만, 자, 기축 일주에서는 굉장히 나에게 치명타를 주는, 자, 그런 어떤 계절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력에 비해서 돌아오는 것이 적고 항상 구설수가 많다. 그리고 인덕이 적은 사람이다. 자, 여기서 인덕이라 하면은, 자, 인성으로 한번 볼게요. 인성. 우리가 굉장히 삶에서 중요한 게 인간관계. 자, 인간관계 중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 인덕.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도 한 사람만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괜찮죠. 자, 사람이라는 에너지, 인연이라는 에너지는, 자, 하나의 불씨와 같은 나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희망의 그 에너지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인덕이 없더라라는 것은 여기서 토라는 에너지에서 인성, 자, 화생토입니다. 화라는 에너지. 자, 화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위축됩니다. 화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인성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인덕이 너무 없다. 자, 사람은 많은데 모두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덩치 먹고 가는, 자, 그런 존재들만 존재하더라. 나는 왜 이렇게 인간 복이 없을까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모든 것이 우리 사주의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일을 당했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사주 공부를 하고 여러가지 심리학 공부나 여러가지 공부를 병행하면서 더욱더 사주 공부를 풍성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 어떤 나만의 설명법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사주 공부 어떤 한계 안에서만 틀을 짓지 마시고 사주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한 그림을 그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그림들이 지구에 73억이 있다 치면은 73억 개의 여러 가지 다른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다 이해하고 아우르기 위해서는, 자, 사주 공부 속에서만 빠져있다면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뭐 다른 공부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아우를 때,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을 때 항상 우리는 진짜 답을 얻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이제 말씀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깨달음이라는 그 공부의 단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 공부에 입문을 하기 시작하다가 깨달음 자체에도 욕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영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도 욕심을 굉장히 내더라. 어떤 욕심? 영적인 욕심입니다. 누군가 어떤 새로운 기운을 깨우쳐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러면은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집을 새로 샀다 할 때 나보다 더 좋은 집, 그럴 때 배가 아프듯이 영적인 세상에도 그런 욕심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영적인 공부를 나는 시작했다 해서 내 인생이 아주 지금 천국의 문에 들어와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것 또한 또 다른 세상의 공부의 다른 칼라일 뿐이라는 거.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 나는 세계 최고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겨우 나는 작은 하나의 존재, 하늘 아래 작은 점밖에 되지 않는 하나의 존재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듯이 깨달은 공부조차도 우리가 상향선으로 계속 올라가시더라도, 자, 그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항상
그 겸손함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모든 것을 극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극에서 또 그 극과 극을 물고 있는 저 땅 아래에서 더욱더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을 보여주는 정답이 있더라라는 것을 다시 또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살았던 저 땅 밑에서 나는 내가 진짜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더라라는 것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정답은 나의 주변에 다 있었지만 내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느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죽을 고생을 하고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때 내가 느낀 게 그게 다 나에게 필요한 답이었구나. 내가 살았던 그 세상 속에 다 있었구나. 자,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참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멋진 하루로 또 하루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참 행복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주제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 마무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은입니다.